안녕하세요. 더성외과 옥재진입니다. 오늘은 보형물 재건이랑 자가조직 재건하는 거에 수술 후 관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, 회복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거예요. 사실은 회복기간은 보형물이 조금 빠릅니다. 보형물 재건을 하게 되면요, 뭐 한 번에 하든 두 번에 하든 간에 간단한 스트레칭은 일주일 안에 시작할 수 있고요. 웬만한 운동은 한 달이면 다 가능합니다. 격렬한 운동은 제가 어떤 경우에도 한 2달 정도 있다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자가조직 제거는 그거에 비해서 이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시점도 좀 늦어져요. 우리가 등살로 재건을 하거나 뱃살로 재건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시점은 한 달 정도는 돼야 되고요.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시점은 마찬가지로 한 2달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일상 회복은요, 흔히들 집에서 가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무직들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거나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는데, 보형물 재건을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걸리지 않고요. 자가조직을 하는 경우는 조금 더 걸려요. 아무래도 이제 수술 부위가 좀 크고 운동 제한이 있다 보니까. 그래서 제가 자가조직 재건을 하시는 분들은 출근 시점까지 한 3, 4주 정도는 시간을 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 후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검진일 텐데요. 암 검진을 언제부터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고 뭐 방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, 실제로 어떤 방법의 재건을 하든지 간에 검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있죠. 그거는 이제 우리 암에 대한 체크 말고 내가 수술한 부위를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, 둘 다 수술 직후에는 경과를 보게 되는데요. 어느 정도 경과가 끝나면 사실 자가조직으로 수술했을 때는 그 후에 변화가 특별히 많을 건 없고요. 보형물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드물게 보형물에 이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. 뭐 보형물이 파열이 된다든지 보형물의 위치가 점점 바뀌다든지 하는 게 있어서, 재건 수술한 부위를 경과 관찰하는 거는 보형물 수술을 했을 경우에 조금 더 오랫동안 하긴 해야 합니다. 어떤 문제나 합병증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. 하나는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합병증이에요.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조직에 괴사가 일어났거나 보형물이 터졌거나 보형물이 노출됐거나 뭐 지방괴사가 심하게 일어났거나 이런 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. 그런 것들은 보형물 수술에도 일어날 수 있고 사실은 자가조직 수술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처음에 주로 집중적으로 어떤 수술을 하던지 간에 살펴보게 돼 있고, 처음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 그 후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안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. 다만 이제 보형물 수술의 경우는 처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보형물이 영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형물이 파열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자가조직은 그렇진 않아요. 하지만 이제 자가조직은 아무래도 흉터가 좀 길거든요. 보형물 수술에 비해서 흉터 관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 좀 길고 흉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. 미용적 합병증은 보형물 수술을 한 경우에 처음에 이뻤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형물이 조금 내려갈 수 있으니까 살펴보자, 물론 그런 건 있고요. 자가조직 제거는 특별히 변할 건 없는데 미용적인 아쉬움이 생기는 경우는 조금씩 있어요. 우리가 배나 등에서 조직을 가져오더라도 그 조직에 어떤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볼륨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모양이 아쉽다거나, 또 자가조직은 시간이 지나면 위축되기 때문에 조금 크게 만들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줄어들 걸 예상했는데 그게 조금 덜 줄어들었거나 하면 건강에 문제는 없지만 보기에 좀 덜 아름답기 때문에 그걸 또 선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.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다르지만 자가조직으로 한 것과 보형물로 한 것, 어떤 게 더 합병증의 비율이 높고 부작용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사실 그거는 이제 첫째는 수술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하고요. 재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수술 받는 분의 몸 상태, 방사선 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, 남아있는 조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, 그리고 그 조직이 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몸은 변화하게 돼 있어요. 보형물 뭐 터지고 내려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. 자가조직도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 따라서 밑으로 흐르고 그럴 수 있거든요. 중력의 영향은 어떤 수술을 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재건 수술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사실은 불알을 잘 하는 게 좋습니다. 불알을 해서 잘 받쳐주고 모양을 잘 잡고 있어야 그 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렇다고 뭐 하루 이틀 불알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그거에 너무 얽매여서 할 필요는 없지만, 보통
수술 안 하신 분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도 늘 관리하고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재건 수술하신 분은 정기 검진을 계속 하시거든요. 기본적으로 검진을 계속 하면서 수술 받으신 쪽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지 미용 수술만 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관리가 조금 더 잘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. 저는 더성형외과 옥재진이었습니다.